막노동자가 터키어를 한다고? 학력도 없는 놈이 외교관 흉내를 10초 안에 증명해봐. 한강건설 본사 로비. 300명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쏟아졌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35살 박서준. 작업복 소매를 꽉 움켜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강태준 전무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속삭였죠. 저 사람 때문에 100억짜리 계약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3시간 후 이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는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한강건설 제2현장. 타워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박서준은 묵묵히 철근을 날랐어요. 말이 없었죠. 동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야, 박서준. 거기 자재 빨리 옮겨. 현장 반장이 소리쳤어요. 서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크레인이 철판을 내리는 중이었어요. 터키인 노동자 케렘이 아래서 정리하고 있었죠. 갑자기 와이어가 끊어지는 소리. 쾅! 철판 더미가 쏟아졌습니다. 케렘, 서준이 소리쳤지만 늦었어요. 케렘이 철판에 깔렸죠.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급차, 빨리. 케렘은 피를 흘리며 신음했어요. 안내, 안내. 아즈체키오름. 엄마 아파요. 터키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죠. 서준이 다가가 케렘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터키어로 말했어요. 사키놀. 이 올라 잭슨. 진정해, 괜찮을 거야. 케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준을 올려다봤죠. 곧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가 케렘을 싣고 떠났습니다. 반장이 서준을 봤어요.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저 외국인끼리 대화했다고만 생각했죠. 같은 날 오전 11시, 한강건설 본사 회의실. 강태준 전무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전담 통역사가 납치됐습니다. 출근길에 괴한들이. 뭐? 윤지의 차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태준의 약혼녀였죠. 하지만 사랑이 아닌 정략적 관계였어요. 여보, 터키 측 화상 프레젠테이션이 3시간 후에요. 100억 달러 계약인데. 알아. 지혜씨, 대체 통역사 당장 구해. 지혜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이전시, 대학교, 대사관까지.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죠. 죄송합니다. 터키어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요. 지혜는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오후 1시. 병원 응급실 대기실. 서준은 케렘의 보호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현장 노동자니까요. 케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메흐메트 암자 메흐메트 삼촌이라고 떴습니다. 서준은 망설이다 받았어요. 메르하바. 벤 케레민 아르카다시움. 여보세요. 저는 케렘의 친구입니다. 서준이 터키어로 말했죠. 전화 너머 남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케렘 나슬? 네 올두? 케렘은 어때요? 무슨 일이에요? 슈안다 아멜리아타. 앤디셜렘 메인. 이 올라잭. 지금 수술 중입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탈르야 슈키르. 세시니즈 타느디 겔리오르. 신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익숙한데요.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벤 사대제 비르 이슈치임. 케렘 이일레 신제 아라야 자음. 저는 그냥 노동자입니다. 케렘이 나으면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케렘 씨 수술실 맞나요? 윤지혜였습니다. 서준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지혜가 간호사와 이야기하다 서준을 봤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죠. 설마, 서준 오빠? 서준은 일어나 반대편으로 걸었습니다. 지혜가 뒤쫓았어요. 오빠 맞죠? 박서준. 서준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죠. 오빠, 살아계셨어요? 다들 돌아가셨다고. 잘못 보셨습니다. 서준은 차갑게 말하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지혜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7년 전 외교부에서 함께 일하던 기억과 겹쳤습니다. 오후 1시 30분. 병원 주차장. 지혜가 서준을 쫓아왔습니다. 오빠, 제발 기다려요. 서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혜가 팔을 붙잡았죠. 저예요, 윤지혜. 7년 전 외교부에서 오빠 밑에서 일했잖아요. 2등 서기관이었던 저요. 서준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박서준 아닙니다. 거짓말 마세요. 방금 터키어로 전화하셨잖아요. 목소리, 눈빛 모든 게. 서준의 몸이 굳었어요.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제발 회사 좀 도와주세요. 통역사가 납치됐어요. 3시간 후 프레젠테이션인데 저는 모릅니다. 오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전 제가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해요. 강태준이 오빠를 제거할 때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겁났어요. 제가 나서면 저도 끝이었으니까. 서준이 차갑게 말했죠. 강태준이 있는 곳에 제가 왜 갑니까?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계약 날아가면 직원 절반이 잘려요. 저도 책임져야 해요. 서준은 대답 없이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주저앉아 울었죠.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5년 전 자신의 침묵이 서준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 오후 2시 한강건설 본사 로비. 강태준이 전 직원 300명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안에 터키어 할 줄 아는 사람 찾아야 합니다. 못 찾으면 회사 망합니다. 여러분 일자리도 다 날아가요. 웅성거림이 퍼졌죠. 그때 윤지혜가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작업복 입은 서준이 걸어왔어요. 강태준이 지혜를 봤습니다. 구했어? 네, 여보. 제2현장 노동자인데 터키어 한답니다. 강태준 눈이 서준에게 향했어요. 남루한 작업복, 먼지 묻은 안전화, 그을린 얼굴. 막노동자가 터키어를 한다고? 직원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윤 차장 미쳤나 봐. 저게 통역을 해? 강태준이 서준 앞으로 다가왔어요. 얼굴 좀 들어봐.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죠. 강태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 학력도 없는 놈이 외교관 흉내를. 좋아. 10초 안에 터키어로 자기소개해봐. 못하면 윤 차장 승진 끝이야. 직원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습니다. 300개 시선이 서준에게 쏟아졌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침묵했어요. 강태준이 비웃었죠. 역시 거짓말. 그때 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메르하바. 베님 아듬 박서준. 코레데 인샤트 이시치시임. 시제 야르듬 에데빌리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준입니다. 한국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완벽한 발음이었죠. 억양도 리듬도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강태준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죠. 너 어디서 배웠어? 터키에서 2년 살았습니다.
증명해봐. 당장 터키 대표한테 전화해. 비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상 통화 연결. 화면에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메흐메트 야부즈. 터키 이스탄불 최대 건설사 회장이었죠. 서준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메흐메트 베이, 타누시트 의무자, memnun 올둠, 케레민 두루무 하끈다, 시제 빌기 베르맥 이스티우룸. 메흐메트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케렘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흐메트 눈이 커졌어요. 당신, 오늘 아침 전화하신 분? 네, 맞습니다. 케렘은 어떻습니까?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 말로는 2주면 퇴원 가능하답니다. 메흐메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한국의 건설 노동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 목소리는 12년 전 제가 들었던 강태준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메흐메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서준을 향했죠. 2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강태준이 한국어로 설명하면 서준이 터키어로 통역했어요. 건설 용어, 법률 조항, 계약 조건까지 완벽했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저 사람 뭐야? 전문 통역사보다 나은데? 막노동자 맞아? 대학 교수 아니야? 윤지혜는 구석에서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5년 만에 다시 본 그 사람. 여전히 실력은 그대로였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무렵 메흐메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강태준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메흐메트 다음 말에 그 미소가 얼어붙었죠. 이 회사는 정직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메흐메트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5년 전 당신들은 터키 앙카라 프로젝트에서 부정 입찰을 했습니다.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죠. 자재 검사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폭로하려던 한국 외교관을 제거했어요. 강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조사했어요. 박서준이라는 외교부 1등 서기관. 그는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기밀 유출 누명을 씌워 파멸시켰죠. 서준이 담담하게 통역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회의실 직원들이 술렁였죠. 박서준은 영웅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어요. 외교관 자격, 명예, 심지어 아버지까지.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5년 전 박서준은 절망 속에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강태준 손이 떨렸어요.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통역하고 있었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그 사람은 배신자였어요. 나라를 팔아먹으려. 닥치십시오. 메흐메트가 고함쳤습니다. 제가 직접 터키 정부와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어요. 박서준은 무고했고 당신이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통역은 계속됐어요. 강태준이 서준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목소리, 눈빛, 그리고 지금 이 상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설마.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강태준과 제대로 눈을 마주쳤어요.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렸죠. 왼쪽 팔목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강태준 눈이 커졌어요. 그 흉터를 알았죠. 5년 전 비리 증거 서류를 불태우던 날 서준이 막으려다 입은 화상이었습니다.
박서준, 내가 어떻게 죽었다고 터키에서 자살했다고 들었는데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전무님. 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뭐야? 저 사람이 그 박서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어? 윤지혜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메어매트가 화면에서 물었습니다. 통역하시는 분, 혹시 성함이? 서준이 화면을 향해 말했어요. 벤 박서준음. 베시이율 온제 튀르키예 비위켈치리인데 비린지 세크레테르 올라라크 찰르시오르둥. 저는 박서준입니다. 5년 전 터키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일했습니다. 메어매트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네, 맞습니다. 메어매트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당신을 12년간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메어매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2년 전 저는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파산 직전이었죠. 인천공항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했죠. 그때 23살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외교부 수습 직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터키어로 중얼거리는 걸 듣고 말을 걸었죠. 그는 저를 도왔습니다. 통역도 해주고 숙소도 구해주고 한국 사업가들과 연결해줬어요. 저는 그 덕분에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메어매트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이름을 제대로 묻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헤어졌거든요. 명함을 받았지만 나중에 빗물에 젖어 이름 부분이 지워졌죠. 메어매트가 낡은 명함을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이름이 흐릿했어요. 외교부 마크만 선명했죠. 저는 12년간 그 은인을 찾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수없이 연락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러다 5년 전 박서준이라는 외교관이 터키 앙카라 부정 사건을 폭로하려다 파멸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사했어요. 그가 무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어매트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터키에서 자살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다짐했죠. 한강건설과 절대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오늘 당신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12년 전 그 청년이라는 것을. 서준이 화면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메어매트가 화면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터키식 경례를 올렸죠.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 사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밝힌 영웅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300명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강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었죠. 서준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전무님, 이 안에 5년간 모은 증거가 다 있습니다. 녹음 파일, 이메일 내역, 금융거래 기록, 증인 진술서까지.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죽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터키로. 터키? 네. 이스탄불 빈민가에서 2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가난한 터키 가족이 저를 받아줬죠. 그들과 함께 살며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2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 장례비, 소송 비용, 병원비 4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무님은 제게 기밀 유출 누명을 씌웠어요. 연구비 횡령 혐의도 조작했죠.
외교부에서 쫓겨났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직업, 명예, 가족, 미래까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USB를 가리켰어요. 2년 동안 증거를 모았죠. 터키 공무원에게 준 뇌물 3억 원, 자재 검사 서류 위조 문서들, 그리고 저를 제거하기 위해 만든 가짜 증거들. 특히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서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강태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박서준을 완전히 끝내야 해. 외교부에서 쫓아내는 것만으론 부족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돼. 기밀 유출 혐의 씌워. 증거는 내가 만들게. 검찰 쪽에 아는 사람 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윤지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여보, 정말이에요? 정말 오빠를?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메어매트가 화면에서 말했어요. 강태준 전무, 당신과는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박서준 씨와 직접 계약하겠습니다. 박서준 씨, 제 회사 한국지사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연봉은 15억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5억. 엄청난 금액이었죠.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한강건설 해외사업본부 이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안에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메어매트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당신답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경찰이었죠. 강태준 씨, 뇌물 공여와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태준이 끌려가며 서준을 봤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다고.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어요. 강태준이 사라지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직원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윤지혜가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괜찮습니다. 지혜 씨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알면서도 침묵했어요. 저도 공범이에요. 이제 됐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진짜 미소였죠. 메어매트가 화면에서 말했어요. 박서준 씨, 내일 저녁 만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케렘도 퇴원한다니 함께 식사하시죠. 영광입니다. 사흘 후 서울 시내 터키 레스토랑. 메어매트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케렘도 함께였어요. 붕대를 감았지만 밝게 웃고 있었죠. 형, 정말 감사합니다. 형 아니었으면 저. 괜찮아. 다행이야. 메어매트가 서준 손을 잡았습니다. 박서준 씨, 조카를 구해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메어매트가 서류를 꺼냈어요. 한국 지사장 계약서입니다. 부디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강건설에 남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안에서 바꾸는 게 맞다고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메어매트가 미소 지었어요. 역시 당신답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식사가 끝날 무렵 케렘이 물었습니다. 형, 터키에서 2년 지냈다고 했죠? 어디서요? 이스탄불 술탄 아흐메트 근처 빈민가였어. 무스타파 할아버지 가족이 저를 받아줬지. 와, 형, 사주 칠 줄 아세요? 조금. 우리 가게에 있어요. 쳐주세요.
메어매트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사지가 나왔어요. 긴 목에 줄이 달린 터키 전통 악기였죠. 서준이 받아들었습니다. 익숙한 무게였어요. 손가락을 줄 위에 올렸죠.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터키 전통곡 위스키다르. 구슬픈 선율이 레스토랑에 퍼졌어요. 메어매트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케렘도 눈을 감고 들었어요. 서준 손가락이 줄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음악에 맞춰 기억이 떠올랐죠. 이스탄불의 좁은 골목. 무스타파 할아버지가 사즈를 가르쳐 주던 모습. 할머니가 차이를 끓여주던 모습.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가 내 가족이야. 서준은 그곳에서 치유받았어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레스토랑에 박수가 터졌어요. 메어매트가 일어나 서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서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한 달 후, 한강건설 본사 대강당. 서준이 연단에 섰습니다. 명찰에는 해외사업본부 이사 박서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숨겨진 인재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학력, 출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과 진실만 봅니다. 우리 회사에는 현장에, 창고에, 식당에 숨겨진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300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객석에서 케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윤지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서준은 아버지 묘지를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어요. 아버지, 다 끝났어요. 제 명예 되찾았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믿어주셨으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서준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죠.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빛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